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죠. 경기도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강에 수륙 양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버스를 도입해서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을 개선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수륙 양용 버스 좀 신선하고 좀 생소한데요. 네, 한자다 보니까 이해하는 경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버스로 길을 달리다가 강에서는 배로 운영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인 겁니다. 예. 근데 실제 이게 관광용이지만 상용화돼서 작년에 7월부터 부여군에서 백마강에 지금 이용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해운대에 그 앞바다에 그걸 관광용으로 쓰려고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제 한강변의 올림픽대로와 월드컵대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이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데 자가용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로를 증설하거나 교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수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건설하는데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물길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륙 양용 버스를 도입하면 출퇴근 시간이 이 지옥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은 한강에는 이미 운영 중인 그 수상택시가 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상택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활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수륙 양용 버스에 주목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수상택시는 실질적으로 물 위에서 달리는 것인데, 물 위에서는 빠릅니다. 그런데 거의 탑승이나 하차 지점에서의 연계성이 없고 타 교통수단과의 이렇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 실패한 정책입니다. 지금 최근 이용 계획을 최근 5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 평균 출퇴근 이용객이 1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그 기점에서 출발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가다가 막히는 지점에서 한강에 완경사만 있으면 한강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배로서 이용할 수 있고, 다시 또 육지로 나와서 종점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내려주면은 실제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출퇴근길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고, 특히 수륙양 버스는 뭐 어떤 법 규정 정비하고 한강에서 이렇게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경사만 구비가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 내라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하게 됐고, 수상택시와 다르게 오히려 도민들한테는 정시성을 확보하니까 호감도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만족도도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질문에는 없는 질문인데, 네네. 아무래도 관광 쪽에서 많이 쓰이는 측면이 있고 시험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과연 이 수륙 양용 버스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들고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지금 부여에서도 시속 도로에서는 70km로 달립니다. 근데 지금 관계자에 의하면 100km까지도 달릴 수 있고, 또 수상에서도 최소 15km에서 30km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경제성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적자 부분이 이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은데, 출퇴근 시간 외에는 관광용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적자 부분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워낙 생소한 버스라서 관련 자료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랑 좀 협의는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저희가 이 버스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바로 서울시에서 연락이 와서 경기도 의회로 직접 찾아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잘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경기도 교통국도 지금 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버스와 배라는 복합형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법 규정이
다수의 법 규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인허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2010년에 국회에서 정부 아니지만 복합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18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자동 폐기됐는데요. 이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가 이런 법률을 재정비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법 제정을 빨리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지금 발의해서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월드컵 대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고향 파주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드컵 대교가 개통했는데 교통정책이 이제 해소될 거다 이런 기대도 좀 많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기형적인 탈의입니다. 지난 9월 1일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4,500억 원을 들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향 파주 시민들이 강변북로를 타고 월드컵 대교를 진입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월드컵 대교에서 고향 파주 방면으로 내려올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 진출입로 램프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강변북로에서 월드컵 대교를 타려고 하면 4km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 출퇴근 시간대 그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4km를 돌아가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에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몰라라는 행정을 하고 있다.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파주하고 고향에 떠넘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도권이 실제 고향 파주에서 지금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세금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짧은 편협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파주시가 교통분담금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720억 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서울시가 이 돈을 엄한 데 썼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좀 빗나가는 곳에 쓴 것이죠. 실제 그 월드컵 대교를 이용하려고 하면 다른 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광변북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2자유를 이용합니다. 그럼 제2자유에서 끝부분부터 서울시 상암동을 진입하려고 하면 세 군데의 교차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룡 삼거리하고 월드컵 파크 교차로하고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를 돼야 되는데 이것이 LH가 실질적으로 그 파주 운정 도시를 개발하면서 교통 분담금으로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제2자유로 세 개의 교차로를 실질적으로 입체화해서 빨리 통행할 수 있도록 720억을 서울시에 줬는데 예. 결국은 입체화는커녕 서울 시민만을 위한 것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향 파주 시민들은 유령 취급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 정도로 상당히 불쾌한 입장입니다. 네, 일단 지자체 간에도 지금 약간의 기싸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와의 협의점을 찾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해법은 이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11월 30일에 국회에서 지금 파주 고향 국회의원님들과 경기도의원들이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계속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안 준공을 2022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좀 포함시켜서 아직도 추가로 만들어지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계획은 없는데 예. 우리 것을 지금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두려고 강하게 요구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시와 협의점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농민 기본소득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해양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농민 기본소득 예산안 심사에서 이게 상임위에서 심사가 됐는데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상임위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경기도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꼽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임일 거고 아마 그 전 이재명 후보도 역점 사업이었는데 네네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희도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하는 31개 시군 중에 참여하겠다는 시군이 7개 시군이고 더 참여해야 되는 동료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 1월 달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실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지금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올해 대비 16.3%가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예. 농정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민 기본소득이 608억 원이 증액되고 친환경 그 학교 급식비가 351억 원이 증액됐는데 예. 다른 사업들은 오히려 271억 원이 줄어버린 상황이라서 실제 필요한 사업 예산들이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데 요구를 했고 그를 통해서 예산부서가 실질적으로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한 부분을 강하게 좀 강력히 요구하면서 애결위에서 이 역점 사업은 살리더라도 우리가 증액한 부분은 지켜달라라는 정무적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두 가지 다 살리는 그 그렇습니다. 역점 사업도 살리고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도 살리고 그런 약간 전략적인 차원이네요. 그렇죠. 기존의 사업들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제 예결특위에서 재증액을 이제 요구하면서 농민 기본소득 예산안이 다시 원상 복귀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됐는데 지금 본회의 통과를 얼마 앞두고 며칠 15일인가요? 그쯤 원래는 13일 날 네.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었는데 예결에서 예산부서 조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법정 시한이 16일입니다. 아마 16일 날 상정돼서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라고 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예. 아무래도 예산안 부분 같은 경우는 증액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차원의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쪽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쪽을 네네.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뭐 예결에서 잘 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증액 부분은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경해서 이러한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세수 추계를 제대로 잡으면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제대로 우리 농정해양에서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농업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경기도의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부분 이 부분 이제 막 시작은 했는 첫 발은 떼게 되는데 만약에 뗀다면요. 점점 더 증액해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농민 기본소득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시화되면서 농촌 농업이 기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다수의 가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버팀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추후에도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겠지만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바람도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자, 지방자치 30년 톡톡 지방의회 오늘은 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